동구 수정 이동에는 나눔 전방이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마련됐는데 함께 사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 시골 마을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3번의 소음 측정 중 2차례나 허용 기준치를 넘었는데 마지막 측정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자 도로공사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를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축제인 해운대 모래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로써 해운대구는 2015년부터 7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지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일 신규 확진자도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2019년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로 인해 기장군 광산마을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평균 소음이 관리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장군이 광산마을 주변에서 측정한 소음 수치입니다. 밤 10시와 오전 5시 각 10분씩 두 차례 측정한 소음은 60.5데시벨과 57.9데시벨, 소음 관리 기준치인 58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이런 사실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군은 도로공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는 마을이 조용했는데 지금 아다시피 지금 소음이 많이 들리잖아요. 여름 같은 데는 방문을 열어놓고 자면은 소음 관계에서 잠도 잘 오지도 않고 이제 좀 안 나오도록 좀 높이고. 지난 2021년 1월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는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에 나섰습니다. 측정 소음도는 61.05데시벨, 최대 소음치는 71데시벨까지 기록됐습니다. 이전 기장군 측정치보다도 높게 나타난 겁니다. 공사 측은 정밀 소음 측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7월 외부 업체에 소음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밤 10시와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평균 측정 소음도는 54.6데시벨, 관리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 측정한 최대 소음은 77데시벨로 오히려 이전 결과보다 더 커졌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평균 소음이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직접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도로공사 측의 정밀 소음 측정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제 외창문 그대로 있는 집도 있고 보강해가지고 사실해가지고 이중해놓은 창문이 있어도 집 자체 벽이 다 얇기 때문에 그 소음이 엄청난 발생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지 자꾸 법을 먼저 따지니까 지금 사람이 소음에 시달려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뒤법을 따져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이 소음 측정을 했다는 집 옥상입니다. 저는 5분 정도 서 있었는데요. 이 고속도로의 이음 구간을 지날 때마다 이 차량의 덜컹거리는 소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현재 광산마을에 거주하는 52세대, 주민들 대다수가 형편이 어려워 이주도 쉽지 않습니다. 2008년 부울고속도로 개통으로 시작된 소음 고통은 2018년 부산 외곽 순환도로 개통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구 수정 이동에는 나눔 전방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이 전방을 마련했는데요. 이제는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로 들어서는 어르신들. 진열된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구니에 담습니다.
하나둘 담은 물건이 어느새 바구니를 가득 채웁니다. 수정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나눔 전방입니다. 전방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문을 여는데 저소득층 세대만 이용 가능합니다. 매월 한 세대당 100점이 지급되는데 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돼 있어 시중 가격으로 5만 원 상당에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좋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항상 고맙고. 첫째 추우니까 이불이 좋고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니까 다 좋습니다. 모두 살기가 다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참 편리하고 좀 좋습니다. 동구 수정이동에 나눔 전방이 들어선 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서 전방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손님만 1,300여 명, 물품 가격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4년 넘게 전방이 문을 열 수 있었던 데는 모두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쪼개서 조금씩 이제 모아두었다가 그거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쭉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전방을 찾아오기 힘든 중증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이동 전방을 열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사이 지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확진자 556명을 표본 검사한 결과 181명, 32.6%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체와 대학교, 유흥주점, 유치원 등 4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집단 감염원에서 25명의 감염자가 추가됐습니다. 부산은 25일 0시 기준 343명의 신규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전체 확진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시민들에게 하트세이버가 수여됐습니다. 사하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신평역 지하철역 역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한 A씨와 B씨는 119에 신고한 뒤 응급조치에 소중한 목숨을 살렸습니다. 당시 쓰러져 있던 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진 소방서 양유성 정책자문위원회 부회장이 평택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고 이형석 소방경과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회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양 부회장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작은 정성이지만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군막사의 변신입니다. 이포에서 청사포 그린레일웨이 산책로 중간 지점에 있는 청사포 옛 군막사가 문화 쉼터로 재탄생했는데요. 1985년 북한 간첩선 침투 사건 이후 청사포 해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사포 옛 군막사. 오랜 시간 그린레일웨이 해변 산책로 아래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53사단과 협의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군막사 주변을 정비해 주민 전시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개인과 가족, 중고대학생, 아마추어 작가에게 무료로 대관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오는 2월 28일까지는 해운대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이 전시됩니다. 문화 쉼터로 변신한 청사포 옛 군막사에서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과 파도 소리가 들려주는 따뜻한 위로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평균 10.4%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의 표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0.4%인데요. 평균보다 많이 오른 곳은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남구 수영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개발 이슈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에서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진구 부전동 165의 2번지 서면 동부 빌딩으로 제곱미터당 4,725만 원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 40번지로 제곱미터당 1,050원입니다.
참고로 표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운대 모래축제인데요. 이 해운대 모래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7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는 모래를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축제인데 2022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해운대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온 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관련 단체를 뽑아서 시상했는데 한국축제콘텐츠협회는 독창적인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예술성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밤 9시까지 제한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4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은 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역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네, 6인 제한 했을 때 같이 회식하는 자리 같은 것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져가지고 단체 매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단체 제한은 웬만하면 푸는 게 아무래도. 심지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원 제한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명 제한하는 것도 그냥 오셔서 따로 떨어져서 나왔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는 척하고 앉지만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린 이유와 백신 패스 적용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도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4명 미만 적으니까 단체석 같은 게 큰 업장들은 영업도 안 되고 6명까지 늘어나면은 약간 연초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준과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목표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위험하니까 백신 패스해서 빨리 그냥 종식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6일까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동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마을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릴레이 캠페인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5개 후보국이 유치전을 시작한 상황에서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유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동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00억 걸음 동구민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유치 추진단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무원들의 임용장 수여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의회에 배치되는 공직자들에게 비대면 모바일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회의실 등에 모여 종이 임용장을 교부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용장에는 지방의회 임용을 축하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